예. 아, 시간이 하염없이 가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이 행복해질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힘들내시고요. 이제 끄트머리 보이는 거고, 이 시대의 참 탄핵사 지금 들어오고 계시네요. 참 탄핵사. 아, 윤석열 탄핵할 때는 무서운 분이었는데, 가까이서 보면 되게 귀여워요. 아니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우리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승찬 정말 그 무서운 사람인데. 어서 오십시오. 이 시대의 참 탄핵사. 이 시대의 참 탄핵사 정청래 법사위원장 지금 막 들어와서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 쓸데없이 의자를 안 땡기고 책상을 땡기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럴 때 우리는 의자를 땡기거든요. 이번 주에도요. 지난주 같은 개미를 보여주세요. 방송 볼만했어. 재밌었어요. 엉망진창이었죠. 그 재미 있었지. 조회수는 좀 나왔나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126회 방송 시작합니다. 자,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오고 계십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의 참탄의 역사 정청래입니다. 탄핵사. 못 따라간다니까요, 우리가. 아니 안 바꿀 거야? 계속 탄핵사 밀 거야? 당분간. 네. 아, 정말 우리 정청래 탄핵사께서 계속해서 밀고 있답니다. 그러면 준비 안 해와도 되잖아요. 네. 자, 양문석 경기 안산시각 국회의원 민주당 허위 조작 정보 감시단장 나오셨습니다. 나의 단식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했다가 6kg 뺐다가 다시 6kg 다 회복한 양문석입니다. 그러니까 형님은 그냥 지난주 말씀드린 거죠. 그냥 뚱뚱한 거야. 거구가 아니고. 예. 아, 거기서 빵 터졌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맞죠? 뚱뚱한 거. 뭐 거구는 아니라도 거두는 되잖아요. 제가 이 시대 참 탄핵사 정청래 거두와 양문석 거두라기보다는 거육이지. 아니, 뼈보다 살이 더 많잖아. 이렇게 풀어놓으면 나는 방송에 부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위. 그러니까. 모든 그 인체나 고기는 부위와 뼈로 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머리 부위를 거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거살. 참 여유가 넘쳐요 보니까. 사실 할 이야기가 오늘 되게 많은데 네. 여유 있게 좀 놀다 가세요. 네. 그 물 좀 한 병 주세요. 네. 네. 예, 이 시대의 참 탄핵사에게 물미기는 양문석입니다. 그 양문석 의원이 지금 염색을 안 한 상태잖아요. 네. 제가 아까도 방송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의가 아닌 거예요, 요즘에는. 예, 이순신 장군께서 그 어머니를 제가 뵈러 갈 때,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학습은 저작권은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저작권이 어디 있어? 그 저작권은 이순신 장군한테 있는데 이분이 이걸 주장할 만한 상황이 아니시네. 이순신 장군이 어머니한테 휴가 받아서 갈 때 몇 네. 년에 한 번씩 먹물로 머리를 염색하고 갔다고. 엄마가 마음 아픈 거. 이순신 장군이 원래는 성북동에 살았어요. 그래요? 네. 거기에 유성룡 있잖아요. 유성룡 선생이 성북동에 살았거든요. 네. 그런데 야 이순신 장군이 승진을 못합니다. 계속. 뭐냐면 청탁을 하면 청탁을 안 들어주면 혼내. 그래서 계속 물 먹고. 그래서 그런데 유성룡 선생이 이제 승진에 굉장히 도움을 주죠. 그래서 성북동 어디를 가면 그 유성룡 그 선생이 태어난 그곳이 있더라고요. 예. 그 이순신 장군이요. 또 서로 간 지식 대방출 타임. 이순신 장군이 무과에 합격할 때 18대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유승용 선생이 이순신 장군을 이제 승진을 시켜주잖아요. 나중에는 이게 이제 학연이에요. 학연. 다 성균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균관 인맥으로 카르텔 이제 땡겨 주신 거지. 유성룡 선생이 마지막까지 이순신을 도와줍니다. 이순신이 임진왜란때 큰 전공을 세우고 노량 해전에서 전사하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선조가 그때도 찌질했어요. 예. 공신 책봉을 하지 않습니까? 응? 전쟁의 공으로. 그런데 이순신을 2등급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1등급이 누군지 아세요?
도망갈 때 가막 끌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유세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선조를 엄청나게 비판하잖아요. 그리고 정조의 그 화려했던 마지막에 조선의 화려한 문명을 꽃피우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선조의 지질함과 무능함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거든요. 윤석열이 약간 선조 캐릭터예요. 윤석열이는 자기 그런 아들도 캐릭터도 질투하고. 아니에요. 그냥 없는 캐릭터예요. 윤석열은 연산군하고 네. 선조하고 인조로 섞어놓은 것 같아요. 아유, 그 선대에 비유할 만큼의 그런 가치가 없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화면 상단에 후원 계좌 있어요. 본인들이 본인들 계좌 읽어주시면 더 참 많이 들어온다는 통계가 있어. 자, 양문석 의원부터 한번 해봐요. 난 못해요. 신한 100-037-192395 양문석 의원의 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요. 예. 농협 301-0273-2305-71 정청래 후원회.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하면 오늘 정청래 뒷돈 받지 않고 앞돈 받습니다. 검은 돈 받지 않고 깨끗한 돈 받습니다. 양문석 의원은 큰 돈 받습니다. 예, 그 최대치가 500만 원입니다. 양무석 TV 부탁드립니다. 양무석 TV가 새날 TV처럼 109만에서 꿈쩍을 안 하는데요. 양무석 TV는 66,800에서 꿈쩍을 안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던던 양무석 TV 10만 10개 넘어갔는데 지금 양무석 TV가 66,800에서 꿈쩍을 안 하는데요. 네. 양문석 TV는 매일같이 커뮤니티에 양문석의 주옥 같은 글들이 매일같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수백만 명이 댓글을 달고요. 그 다음에 수천만, 어떤 때는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는 이 시대의 참 언론 양문석 TV의 커뮤니티를 여러분들이 오셔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뭐 한다고 10만 넘는 채널을 양보하셨어요. 남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경남의 젊은 청년들이 경남을 대표하는 시사 방송을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10만이 넘었을 때 그때 거의 한 12만까지 갔었죠. 그거 다시 달라 그러세요. 아유 다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보좌진들이 아니 정청래 의원님 쇼츠처럼 좀 만들어 주세요. 좀 가볍고 편안한 것들 좀 찍읍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청래 TV를 상당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몇만이라고? 6만? 66,800이라고 정확하게 66,800이면 내가 55만 오늘 7천 됐으니까 한 10,000명 가져가세요. 염장 기르기. 옥상 황계님께서 나도 구독 안 했었네. 크크크. 자, 구독 좀 해주시고 자,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방송하겠습니다. 즐거울 땐 즐겁게 방송해야지. 너무 이렇게 쫙 가라앉아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자, 어제까지 민주당 전당대회를 했는데 두 분께 제가 질문을 하고도 답은 뻔히 돌아올 것 같은데 이런 득표를 보신 적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야, 89.77이고요. 당원들한테만 따지면 90.40. 보신 적 없죠? 예. 지난 전당대회에 87.77이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 상승을 했는데 그 정말 87.77이 최대치고 한계다라고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이야기했고 뽑을 수 있는 최대치의 수치를 뽑아낸 이재명 후보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또다시 2%를 그 치고 올리면서 89.77 그리고 득표율뿐만 아니고 투표에 참가한 수가 지난 전당대회보다 훨씬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리고 한국 현대 정치사에 있어서 그 기념비적 수치를 보였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예상이 틀렸어요. 제가 경선 하루 전날 85% 이상 나올 것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88% 정도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89.77 예. 이렇게 나왔어요. 예. 1.8% 정도 제가 낮춰 잡았는데 예.
생각해 보니까 오차범위 안에 있더라고 내 예상한 네. 거에. 이 시대에 이제 참 탄핵사 정청래 의원이 85% 정도 잡았는데요. 저는 88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말고 85 이상. 입으로 뱉은 거 85 이상. 그래 85 이상입니다. 다 맞았잖아. 저는 입으로 뱉었습니다. 그 많은 유튜브들이 현장에 가니까 그 전체 이 득표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95% 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90%만 넘깁시다. 그리고 90%도 기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0.34%가 그 모자라네. 그건 신의 뜻이에요. 0.23이지 어떻게 33이야. 바뀌었냐? 그쵸. 계산을 그치고, 그렇게 못해? 내가 89.77이니까. 계산을 했었으면 벌써 5선이지. 계산을 잘했으면. 89.77이니까 2.3. 그래요. 차이가 나네. 90 넘으면 0.23. 독재라고 할 것 같으니까 네. 신께서 딱 적당히 조절해 준 거예요. 90 아주 간당간당하게 못 넘게. 예. 근데 90 넘은 게 있어요. 당원 90.40%. 권리당원. 우리 방송 예. 모토가 그거잖아요. 당원이 주인. 당원이 주인이다. 예. 이건 90이 넘어버렸어. 예. 근데 제외 국민이 가장 적당한 득표율 아닙니까? 제외 국민 98%. 정투표가 한 1,800명 정도 했나요? 1,800명. 7명, 4명만 그 11표만 딴 데로 갔어. 정말 야, 98%.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조작하려는 것보다는 이게 국민의 뜻이고 당원의 뜻인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건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우리 소년민주 기자께서 그 권리당원 대의원 제외 국민이 그 총 69만 명이 투표를 했다는 거 아니 지금 그 올려주셨는데 69만 명 아무 생각을 해보세요. 이낙연이 출전했던 그때 우리 권리당은 72만이었었어요. 그때 총 유권자 수가 제 기억으로 72만이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국힘당이 그 69만인가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는 책임당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때의 그러니까 3년 전에 총 권리당원 수만큼 받은 거죠. 지금 69만 514명이니까 이 데이터를 이렇게 소년민주 기자께서 올려주시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근데 72만이었었어요. 그 당원 당규 바꿔가지고요. 네, 대의원 비중 줄인 거, 네. 권리당원 올린 거. 네. 그 대의원이 한 85% 정도 나왔나요, 대략?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엄청나게 높은 득표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비중이 옛날처럼 높았다면, 그럼요. 그러면 90%보다 한참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연이 우리가 이제 당원이 주인이다라고 외치고 이재명 정청래 박찬대조가 그 전당대회에서 그 최고와 수석과 최고를 차지하고 한 이후에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대의원의 비중을 대폭적으로 낮췄다라는 게 그렇죠.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전히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이 표심은 엄청난 괴리가 있었거든요. 5% 이상의 괴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괴리를 상당 부분 축소시켰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원이 주인이다라는 이 프로그램과 정청래, 박찬대, 이재명의 그 활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 한번 쳐줘도 될 것 같아요. 통상적이면요. 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한 60%만 나와도 엄청 얻은 거잖아요. 와, 근데 90%가 그렇습니다. 나옵니까 어떻게? 그런 걸 갖다 정청래 의원한테 물어보면 정청래 의원이 답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아니, 어려운 우리 질문을. 알잖아요. 그 어려운 질문을 당원이 사람 보고 질문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하시겠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꿈이 그런 거였고요. 그 유시민 작가가 있을 때 국민참여당 같은데도 당원 주권 해가지고 계속 했지만 완성이 못 됐는데 이재명 시대에 와서야 그게 사실 이루어진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득표율 발표하는데 보니까 대의원 득표율을 따로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등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권리당원도 한 표, 대의원도 한 표. 그러면 전당대회 때도 권리당원도 한 표, 대의원도 한 표. 그냥 대의원을 권리당원으로 포함시켜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대 20 미만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는 이제 이미 한 번 해봤기 때문에 네. 되돌리기는 어렵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진전을 되돌리면 그걸 우리는 어깨 전문용어로 반동이라고 그래요. 반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 역사의 반동을 시도하다가 저렇게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민주당도 이제는 대의원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선 경선도 멋지게 치렀으니까 다음 전당대회도 네. 대의원제 폐지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폐지죠. 의미가 없잖아 지금.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어제 제가 굉장히 마음속으로 느꼈던 것 중에 3년 전의 패배 이야기를 언급하잖아요. 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잘못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네. 본인은 그 당시에 그렇게 0.73% 차이로 졌던 거에 대한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아픔이 꽤 있었던 듯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큰 책임감도 없고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제 부족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뛰었어야 했는데 저희가 덜 뛰었습니다. 각자 이렇게 서로 높여주고 축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름다운 거죠. 연설할 때도 저 객석에서 아니에요가 나오긴 했어요. 크게 나왔었죠. 그럼요. 예. 나오긴 했는데 저는 그게 저 마음속에 들어있는. 근데 지금은 또 그때랑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후보의 겸손함을 제가 그대로 담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킨텍스 갔는데 저한테 다 이러는 거예요. 아유 의원님 탄핵시켜줘서 고마워요. 의원님 덕분이에요. 막 그래서 제가 절대 아니다. 쉿. 다 국민들 덕분이다. 아까 그 사진 저는 보여줘요. 과정과 절차를 했을 뿐이다. 이재명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아요. 제가 탄핵시켰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냐고. 저 아니면 잠깐 안 이거 돼요. 뭐. 이 사진 말이에요. 네. 무슨 얘기 했어요? 이식 짓고 하십시오. 저거요. 야 광주에서 한 건데요. 이제 연설이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쭉 우리 이제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순간 이재명 후보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 악수했더니 나한테 말 앉아래 손을 끌더니 잠깐 여기 앉아봐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혼자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30초 정도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 와가지고 이제 사진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사진 찍느라고. 그래서 저는 조용히 나왔어요. 뒤에 신스틸러도 있고 그런다. 광주시장하고 전라북도지사 이렇게. 네. 근데 호남에 가서 상주하다시피 하시지 않습니까? 호남도 역대 가장 많은 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일반 이런 큰 수도권하고는 약간 비교가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득표율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권리당원 득표율이나 여론조사 득표율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10만, 100만 넘어가면 특별히 뭐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룰을 가지고 찌질하게 뭐 이러니까 나는 못하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어쩌고 하는데 아니 전교 꼴찌는 서울대를 보나 어디를 보나 떨어져. 네? 비유 좋다. 아니 예전에 82년도는 붙었잖아. 뭐가 붙어? 180점 먹어도 340점 만점에 그게 정상이냐고. 배짱 지원해가지고 붙은 사람도 그래서 있어. 자꾸 그러니까 꼴찌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나는 정치권에서 이런 경우가 보면 속으로 실수를 금할 수가 없는데 토론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맞짱 토론하자고 계속 토론하자고 주장해. 맞짱. 그게 토론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시험 공부 전혀 안 된 사람이 날짜 옮기자고 그래. 교실 옮기자고 주장하고. 그럼 시험 잘 보냐고. 날짜 옮기면. 볼펜을 바꾸면 돼. 응? 볼펜을 바꾸면 돼. 야 정말. 예.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이 정도 득표를 했다면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고 봐야죠. 이건 뭐냐면 그렇죠. 내란을 반대했던 모든 그 국민들의 후보가 된 거죠. 그럼요. 현실은 그 지점이 되게 감동스럽고 지난 3년 전 경선 생각해 보면 잠깐만 거기에 3년 전 경선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래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정형화되고 정식화된 표현이 있잖아요. 내란을 반대한 사람, 헌정수호 세력대 헌정 파괴 세력의 싸움에서 헌정수호 세력 대부분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다.
이렇게 깔끔하게 좀 정리해주는 분수질 좀 하지 마요 좀. 아 진짜. 아 나도 한번 어디 가서 그 초선이 뭐 국회 가서 이야기하겠냐? 방송에서 사람들은 좀 좀 있었으면. 초선이면 국회 갔으지 사선 앞에서 나는 눈도 못 쳐다봐요. 사선 아니, 법사 현장 지나가면 어제 내가 이제 정청래 이제 뜨면 사진 찍자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줄 서 사진 찍는데 누가 뒤에 와서 찍었대. 이게 양문석이래. 아니 사선이 사진 찍고 있으면 옆에 한번 그 비춰보려고 옆에 머리도 한번 내밀고 그게 그 현장이에요. 그런데 뭐 방송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한다고 그렇게 구박을 해. 그거 먼저 하셨죠. 아니 그러면 아니 이거 진지하게 이제 아니 그 심정을 좀 나는 궁금한데 이제 나하고 사진 찍게 줄 서 있잖아. 양문석한테는 사진 찍지 않은 사람 없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 정말 그때 심정이 좀 어때? 기분 안 좋지. 안 좋아? 왜 안 좋아? 나도 찍자고 하는데 공간을 혼자서 다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나랑 찍자고 하는 분들이 설 데가 없는 거야. 참. 예, 어쨌든 뭐 어제 현장에서 이제 정청래 최고하고 사진 찍기 위해서 이제 줄을 서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참 보기 좋았었어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드라마든 영화든 정치든 뭐든 대중 정치인이 있어야 되고 스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당이 그 스타에 의해서 그 더 많은 국민들, 더 많은 그 사람들이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스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뭐 우리 당에서 이재명 대표나 정청래 최고, 그다음에 박찬대 최고, 김민석 수석 같은 분들의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서 민주당이 참 탄탄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3년 전으로 넘어가시죠. 3년 전에 생각해 보면 뭐 갑자기 3차에서 이상한 막 숫자가 확 불어나고 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네. 알 수 없는 뭉치표.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 알 수 없는 뭉치표. 근데 지금 3년 동안요. 네. 그 상대방이던 분은 민주당도 탈당한 상태에서 대선 출마하겠다고 또 나서는데 그 위치가 너무 공공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 오늘 한 방, 두 방 날렸습니다. 그가 보여줄. 제 페이스북 날렸어요. 오늘 지금 그 이낙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런 거거든요. 민영배 의원한테도 졌어. 사실 여기서 정치 생기면 끝났다고. 13.84%. 네. 근데 지금 대선 나오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제 표현이 좀 거칠지 모르겠는데 주접 아닙니까? 주접보다는 재뿌리겠다라는 그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국힘당에게 그 반 이재명 그 연합 전선을 제안했던 그 이낙연 당이 여기서 출마를 하겠다 하면 유일하게 또 하나의 기대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 유죄 떨어져라, 이재명 유죄 떨어져라. 그래서 출마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새벽기도, 밤기도, 철야기도를 했는데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죄를 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보면 선거 중반에 가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한 번 더 그 바람을 일으키고 결집시키는 이러한 이제 이 과외 요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요걸 통해서 마지막 이재명에게 죄를 한번 뿌리겠다라고 하는 일념, 보복, 복수, 원한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서 나타나는 어이없는 정치질이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유형 철새 짓을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완주는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요. 조직도 별로 없고. 그래서 결국은 한덕수 등등과 단일화 어쩌고 빅텐트 하면서 결국은 밀어주고 결과적으로는 당적이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을까. 와 정말 취해진다. 저는 이런 경로를 밟지 않을까. 안철수의 경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어요. 경로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뱃머리를 1도씩 돌리다가 15도쯤 돌렸을 때는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근데 한 45도 이렇게 딱 돌리는 순간 사람들이 그때 느끼는 거거든요. 지금 이낙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30도 변침은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곧 느낄 거예요 곧. 뭐 이재명
청산이 뭐 시대의 목표라는 뭐 이게 아니까 본인만 못 느낀다는 건 그만큼 쉽게 표현하면 뇌가 썩어버렸다는 거잖아요. 내가 써진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의 정치에서 그 일부의 전진도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산에 가면 없는 노루목이라고 다 어떤 산도 다 노루목이 있어요. 노루목이. 노루의 특징이 뭐냐면 다니는 길만 다녀요. 한 번도 새로운 길을 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항상 노루를 잡을 수 있는 게 노루목인데 그 거의 뭐 노루 애미들은 한 번씩 그 이 딴 길을 가기도 하는데 노루 새끼들은 애미가 가르쳐 준 길만 다니잖아요. 즉 자기가 배울 때 그 이 정치가 30년 전, 40년 전 정치인데 그 30년, 40년 전 그 정치를 지금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유권자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뀐 데 대한 어떠한 그 이 감수성도 없다라는 것. 이런 게 지금 우리 당에서 뭐 서도 여전히 나타나요. 나 오늘 완전 화가 났던 게 조선일보에 김상욱 영입설을 흘린 민주당 놈은 도대체 어느 새끼인지 나 정말 그 색출하고 싶어요. 조선일보에 국힘당 김상욱 영입설을 흘려서 조선일보가 단독을 해요. 범죄 소굴 범죄 집단 조선일보에 그런 식으로 던지면서 여전히 조선일보하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민주당 내에 그 어떤 당직자든 그 어떤 그 지도부 관계자든 그 사람을 정말 색출하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아이고. 그 예전에 동교동계 인사들이 박근혜 품으로 이제 달려간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랬죠. 이번에 이제 2차 또 탈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당원들이 석간해 준 거잖아요. 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사실은 윤석열과 한 배를 탄 느낌의 사람이었고 최근에 이낙연 캠프에서 제기했던 대장동 사건에 정영학 회계사의 사실 양심선언이 나왔거든요. 검찰이 숫자 만들어 엑셀에 집어넣어버렸다. 엑셀 파일 조작. 네. 예. 사실은 그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이 가장 큰 사건이었다고 하면 이거 아직까지도 증거 한 방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그때는 순수하게 후보 검증의 의도가 있었다면 그 후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을 때 도왔어야 돼요. 근데 측근으로는 윤석열한테 날아가 버리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윤석열 지지해버리고 그 순간 이 사람들은 민주정당의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때 3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저도 정치를 꽤 오래 봐왔습니다만 물론 어대명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잡음 없이 중간에 사퇴하는 후보 없이 완전 축제가 된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은 완전히 막 지금 아사리판 나 있는 상태고 이거 보고 있으면 아 이제서야 당원이 된 자부심을 느껴요. 당원이 강해야 당이 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당이 강해야 그 속에서 후보도 효능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이 강해야 나라도 강한 것처럼 그러려면 다 주인의식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원 주권 시대 우리 헌법도요 국민주권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헌법 총강 39항까지 실제로 국민의 권리를 맨 앞에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국민의 권리라는 것이 요즘 헌법 강의하고 다니는데 예를 들면 14조, 15조에서 18조, 19조까지요. 한 줄입니다. 다. 그 한 줄. 예를 들면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 이게 한 조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 그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 비밀의 자유를 갖는다. 이런 게 한 줄 한 줄이에요. 그만큼 국민의 권리를 강조한 우리 헌법의 앞부분 특징이 국민주권주의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민주당도 당원 주권주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서 국민투표는 1인 1표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도 하루빨리 대의원 이런 거 구분 없애서 역할은 다르게 할 수 있을지라도 투표할 때는 다 1인 1표로 해야죠. 당원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당대표도 한 표 이렇게 해야지. 한때는 말이야 실질적으로 대의원 같은 경우는 45명이라면 1인 2표라면 몇 표를 행사하는 거야 도대체 권리당원에 비해서. 비율로 하면 최대치 150표예요.
대의원 한 명이 150명의 권리당원의 몫을 최대치로 잡았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1일 1표제로 가야 돼요. 심플하게. 뭐 누구는 몇 표, 누구는 몇 표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갑자기 그게 왜 나와요 지금? 아니 그 생각할수록 열받더라고. 열받는데 왜 나한테 그래요? 양문석한테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 양문석도 이렇게 주장하시라고. 나 계속 주장해왔던 사람이에요. 아, 근데 주장했는데 목소리가 안 들렸구나. 나의 목소리를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니까 당원 입장에서 이런 전당대회를 본 적도 없고 사실 그렇죠. 중간중간 사퇴 많이 하잖아요.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러면서 김빼기 하고 결국엔 막 한 10명 가까이 있다가 다 빠지고 한 2-3명 남고. 저는 어제부터 연설을 들으면서 김동연 후보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김동연은 민주당입니다. 아니, 민주당 아닌 사람이 거기 있나? 그게 무슨 연설에서 그런 말을 하지? 자격지심이죠. 남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주니까. 아, 아니 민주당이라는 그 제가 야, 난 그 그때 우리 지역구 그 분들하고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중간에. 아니거든. 응? 아니거든. 아니거든. 텍스트 그렇게 해도 그 객석에서 중간 이제 앞쪽은 잘 안 들려요. 그 높으신 분들 계시는 그 자리는. 근데 뒤쪽에 중간에 있으면 뒤쪽 그 여론들과 서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짱짱하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김동연은 민주당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딱 하니까 뒤에서 여러분들이 동시에 아니거든. 이런 표현. 나는 그래서 연설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코끼리 생각하지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주당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 그럼 뭐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 어쨌건 그 정청래 의원이 봐도 최고위원 하실 때 이재명과 지금의 이재명은 또 달라졌죠. 느낌이. 그 목에 칼 맞고 그 이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예, 지금 좀 달관한 듯한. 테러 이전의 이재명과 테러 이후의 이재명이 다르더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쭤보기도 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실제로 어디 방송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늘을 봤대요. 피는 흐르고 있고. 그때 하늘이 그렇게 막더랍니다. 슬픈 이야기 됐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가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유. 그게 이제 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예전에 이제 고문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80년대 그 안기부 끌려가 가지고 고문 받은. 내 옆에 있잖아. 그게 나잖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야기 하려고 하잖아. 다 계획이 있어. 또 마음이 아프게 왜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이제 그 고문 받을 때 이제 저는 이제 뭐 그 얻어맞아는 봐도 그 고문을 받은 적은 없는데 보통 그때 이 라디오 정오의 뭐 음악실 뭐 정오의 살롱 이런 거를 틀어놓고 세상 그 고문의 현장에서 그런 라디오를 들으면서 사랑 이야기, 날씨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 정언을 내가 본 적이 있었는데 나는 지금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렸고 지금 당장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오늘 날씨가 어떻고 코끼리 어떻고 벚꽃이 어떻고 그리고 봄비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아무런 걱정 없이 이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고립당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처절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구속돼 있으면 일상적인 활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포구에서 상중하 방에서 상층에 있었어요. 이제 층수로 치면 3층이죠. 그러면 명절, 추석 설날 때 보면 먼 발치 산소에서 성묘하는 장면이 보여요. 그때 마음이 더 우울해져. 그런 게 하나 있고 고문 폭행 당할 때의 심정을 제가 잠깐 얘기하자면 저는 몇 차례 얘기했지만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맞았거든요. 팬티바람으로. 아유. 그런데 주먹질, 발길질이 어디서 날라온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팬티바람을 앉아 있으면 손 이제 뒤로 하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수건으로 눈 가리고. 그러면 뭔가 와서 이마를 탁 쳐. 그러면 뒤로 발라당 넘어져 가지고 노란 장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쭉 미끄러져 가지고 벽에 딱 부딪혀요. 아이고 씨.
그러면 이제 그때 심정은 뭐냐면 아프다고 울지 않기, 그만 때려달라고 사정하지 않기. 그러면서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다시 엉금엉금 기어와요. 앉아 있어. 그럼 이제 이때는 이제 뭐 옆구리를 찬다거나 그러면 옆으로 싹 가가지고 밀려가지고 머리에 벽을 딱 부딪혀. 그럼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엉금엉금 기어와. 그런데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쭉 밀려가는데 그 시체 같은 모습. 다시 엉금엉금 기어오는 나의 모습. 그리고 앉아있는 또 모습.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근데 제 기억으로는 몸을 바들바들 떨지는 않았던 것 같아. 떨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수돗물은 또 칼칼 나오고. 그러면 박종철 열사가 수돗물에 고문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물고문으로. 얘들이 혹시 나를 또 끌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수돗물에 물을 욕조에 처박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통증도 통증이지만 아프기도 하지만 그 정신적인 고통 이게 굉장히 크고 그런 것이 이제 트라우마로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몸은 머리만 기억장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혀에 기억장치가 있기도 하잖아요. 혀에서 막 나오잖아요 말이. 요게 타자를 배울 때 막 연습하다 보면은 머리 아무 생각 없이 손가락이 알아서 잠깐 가잖아요. 그렇죠. 손이 기억하는.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혀에 기억장치가 있기도 해요. 그냥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내란의 밤 때 보니까 국회 뒤쪽 운동장 쪽에서 담을 뛰어넘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는데 그때 고문 폭행을 당했던 것이 몸이 기억하더라고요. 몸이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기억해.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뜰 때마다 이렇게 걸음걸이를 할 때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정문 앞에 진을 치고 있으면 나는 그 순간 보이는 순간 잡혀갈 텐데 그럼 또 개머리판으로 또 어딘가 맞지 않을까? 어디로 끌려가지 않을까? 또 팬티바람으로 맞지 않을까? 이런 것이 온몸에 소름으로 쫙 끼쳐지더라고. 몸이 기억하더라고. 몸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어떤 체득된 걸 통해서 진짜 훌륭한 지도자가 됐다. 정말 좋게 표현하자면 대통령이 되려고 테러도 당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건 좀 너무 무리가 있긴 한데 안 당하면 그거 있잖아요. 고생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킨텍스를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 장면들 중에 체포동의안이 1차 부결됐을 때 몇 표 차이로. 그렇죠. 그랬죠. 부결됐는데 그때 무효표 검증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끌었어 그걸.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앉아있고 제가 옆에 짝꿍이잖아요. 그 1시간 동안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귓속말로 그랬거든. 눈동자도 흔들리지 마세요. 네, 그런 얘기 했던 기억. 그리고 또 녹색병원에 갔던 기억. 단식하고. 그리고 단식할 때마다 단식 기간 중에 제가 새벽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내가 그 당대표를 들어갔거든요. 둘이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했던 얘기. 그리고 또 하여튼 이 사선을 같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2가지를 얘기했는데 주로 나중에 잘 되고 나면 검찰의 이 탄압 과정도 고마워질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지도자는 시련 속에서 단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했던 거. 그리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김대중 대통령하고 대화하세요. 뭐 이런 얘기들. 근데 그런 과정을 다 이겼기에 이런 엄청난 득표율이 나왔고 또 어제 그 감동의 30분간의 수락 연설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신은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재명 이제 곧 대통령께서 이제 인수위도 없는 6월 3일 자정부터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준비가 많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는 수권 작업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누군가는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은 박정희 이승만 묘역을 잠배해서 또 잠깐 화제가 됐었는데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선대위 원장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완전 파격에 파격을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한테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이렇게 본다면 이게 이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이라고 본다면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 때까지는 이 3, 4분면에 거해야 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약간 아래 약간 왼쪽. 근데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4, 4분면으로 가야 된다. 우클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클릭을 했을 때 유일하게 익스큐즈 이해가 되는 것은 대선 후보밖에 없다. 대선 후보 아닌 사람 이쪽으로 가면 변절했다고 그런다. 근데 대선 후보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4, 4분면으로 약간 오른쪽 약간 아래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윤석열이 못했던 거죠. 이 포지션이다. 그게 지금 이재명 후보는 바로 이 3, 4분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1, 마이너스 1로.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면 이 1, 2, 3, 4분면을 다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 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거는 대단히 잘하는 전략이다. 맞죠. 네. 본인 어디 있는데? 저는 항상 대선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3, 4분면 정확하게 점을 꼭 찍어 보세요. 마이너스 1, 별표를 안 해보세요. 본인의 위치는. 참, 네. 저는 여기죠. 마이너스 1, 여러분 화면 보시면 잘 안 보이시는데 궁금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하면 될 걸. 이제 오늘 그 제가 들었던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 중에 이제 인상 깊었던 게 모든 국민의 대통령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모든 국민의 대통령.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합을 이야기할 때 상당히 의례적이고 관용적이고 정치 구호적 느낌의 통합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사실상 뭐 12여 차례의 통합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나왔던 첫 그 일신 중에 하나가 윤여준 전 장관의 상임선대위원장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진정한 통합, 이미 보수 우파가 사라진 대한민국의 그 정치 지형에 있어서 보수 우파의 영역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다 포괄하겠다라는 강력한 맞죠. 의지의 네. 표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이제 좀 설명이 정청래 좌측 하단의 끝점에 있는 대통령 후보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정청래 최고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제가 마침 하려고 했는데요. 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갈라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친명계 비명계. 그래서 마치 계파의 수장처럼 대통령을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 국민의 대통령이지 뭐 반대한 사람들까지 다 포괄해야 되는 대통령. 오늘 이재명 후보가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우두머리라는 사전적 의미로 대통령을 설명했는데 대통령.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친명 비명을 우리도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을 민주당 내 한 계파의 수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수작이거든요. 그렇네. 여기에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민주당부터 친명이네 비명이네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렇네요. 네. 이 민주당의 후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앞으로 조중동에서 이 부분을 갈라치기를 할 거예요. 민주당의 대통령 또는 민주당 내에서도 한 계파의 수장 대통령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알겠습니다. 혁파를 해야 됩니다. 진짜 이제 말씀 중에 진짜 죄송한데요. 이 말씀만 좀 드리고 갈게요. 그 정청래 의원도 이제 자꾸 이제 조중동이라고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그 쓰던 표현으로서의 조중동이라고 이제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조중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범죄 소굴 범죄 집단 조선일보라고 한 개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언론개혁 투쟁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그리고 상징성을 떠난 말 그대로 현실에서의 언론개혁이 가능하다. 세 개를 묶어 놓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저는 범죄 생각합니다. 소굴이라 했는데 내 초선 때 썼던 공식 조선일보에 대한 명칭은 만악의 근원 조선일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3대 악의 축 그 조선일보 정치검찰 윤석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선 소감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그 조선일보 한 놈만 딱 그 도려내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지 계속해서 조중동을 묶어서 그 해초리를 세 개를 만들어 줄 필요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모처럼 동의합니다. 이게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게 이기는 거고. 예. 실제로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는 내라는 국면에서는 윤석열을 많이 비판했던. 그렇죠. 사설이 엄청나게 그 변화를 그 보였던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만 해도 막 한 2시간 할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시고 방송 시간이 있으니까 뒤에 짤막하게 뭘 다뤘냐면은 내란당 경선 이야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재명 대표가 뽑히는 전당대회도 처음 보는 모습이었지만 한때 여당이었던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정말 가관인데요. 일단 아니 100석이 넘는 정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데 이게 다가 아니야. 나중에 무소속 한덕수랑 단일화 할 거야. 이게 지금 경선을 경선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예비 경선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비 경선. 그리고 한덕수가 무슨 기대치가 생기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사실 윤석열 정권이 망한 데 있어서 한덕수의 책임이 윤석열 다음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새로운 인물이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여론조사 한번 보면요. 저 오늘 나온 여론조사잖아요. 누가 나와도 더블 스코어 이상 이겨요. 이재명 후보가. 저 사람들이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단일화라든가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10% 두 명이 단일화하면 20%가 된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15%가 될 수도 있고요. 그대로 10%일 수도 있어요. 전 단일화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인가 누가 뭐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경선 한참 하고 있는데 한덕수 얘기하고 단일화 얘기하면 지금의 경선이 흥행이 되겠습니까? 김 빠진 거지. 그래서 저 사람들은 타이밍 관리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보니까 여론조사 꽃은 더블 스코어 나와버립니다. 한덕수 나와도 아무 의미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냐면 권투 경기를 치면 그렇게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다리는 풀려 있고 허공에다 대고 주먹질만 하고 있는 타격감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죠. 이럴 때 선거 전략은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네. 상황배를 안 주는 전략이 많죠.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네. 기조. 그러니까 한덕수가 지금 뭐 30일 날 아니면은 5월 1일 날 출마 선언을 한다고 지금. 그리고 지금 한덕수가 10%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르는 일이거든요. 출마 선언을 하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정을 책임져야지 무책임하게 나와 이러면서 지지율이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얼마 전에 국민 여론조사 KBS하고 한국 리서치 한 거 보니까 한덕수 나오면 안 된다가 70이더만요. 지금 출마 반대 여론이 더 높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안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그러기 상태의 국힘당 후보들 우리는 인파이터로 붙는 게 아니고 아웃복싱으로 붙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한덕수가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저 정도의 지지율이 나온다. 국무총리를 사퇴하고 정치판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과 들어온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순식간에 지지율이 반토막 납니다. 그리고 한덕수하고 단일화 하자고 하면 그 중에 한 명이 뽑히면 나중에는 단일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그 고민들과 함께 단일화 이벤트 자체가 오히려 마이너스 이펙트를 강하게 그 불어넣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정치로부터 자꾸 기술만 배우려고 그러지 역사로부터 정치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제가 꼭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한덕수 장담컨대 저는 정청래 최고처럼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로 합니다. 장담컨대 사퇴하고 정치판에 들어와서 출마 선언하고 일주일 뒤에 현재 지지율에 반토막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역사적 기회주의자 아니에요. 사실은 내란 수사 피하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깨놓고 이야기해서 뭐 저런 저질들이 다 있습니까 진짜. 자, 랑면 TV 10만 원 슈퍼챗 쌌군요. 랑맨TV님, 정청래 법사위원장님, 양문석 의원님 늘 응원합니다. 동지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박가리오 압도적 대선 승리, 새날도 파이팅. 지금은 이재명, 대한민국의 희망 이재명 하셨고요. 자, 감사해요, 랑맨님. 자, 푸른 걸림 고맙습니다. 덕도수호님 감사하고요. 최지성님, 프나님 잘생겼어요.
정청래 의원님 재밌어요. 양무석 의원님 멋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하트. 아니 재밌는 게 좋은 거야. 멋있는 게 좋은 거야. 멋있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앞이 잘생겼다는 이야기가 핵심이고 뒤에는 그냥 구색 맞추기야. 그렇지. 아 그런 거야? 그냥 운일 띄어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시주로 치면 아니, 3, 4, 여기 3, 이름이 4 안 이렇게 하는 들어가면 거예요. 서운해 할까봐 띄워주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라임의 끝에 있는 거야 나는. 아니 맨 끝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어요. 시주로 치면 3, 4, 3, 4, 3, 4, 3, 4, 3, 5, 4, 3이잖아. 5는 아니라는 거지. 그냥 3, 4 중에 그냥 하나라는 거야, 그냥. 예. 자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한덕수한테 이제 먹을 매서 한덕수가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왔고 단일화하면 뭔가 시너지가 날 것처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1도 없다. 없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4명이 그 경선 토론하는 거 보면은 아주 개막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 나쁜 개그 콘서트 같은 느낌. 예. 뭐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저 사람들 보면은 저게 대선 토론인가 싶을 정도. 그러니까 일테면 홍준표 같은 경우는 숙지도 제대로 안 된 상태로 나와요. 공약이 뭔지도 몰라. 아니 한동훈은 국가 예산이 350조라는데. 그런데 200조를 갖다가 AI에 한 20년 전 예산 얘기하는 건가? 아유 350조라는데 뭐. 거기다가 지금 이게 유명한 게 지금 뭐 한동훈한테 깐족된다 그러고 코마콩이라 그러고 야 나 이게요 지금 그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근데 국민들한테 한동훈한테 깐족거린다고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저한테 저작권료를 내고 해야지. 제가 대정부 질문 때 한동훈 당신은 말이야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아주까리 기름요? 왜요? 왜 이렇게 깐족해? 그냥 이게 우리가 우승기 빼고 저 중에는 누가 될 것 같아요? 김문수. 김문수. 네. 저는 뭐 일관되게 홍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원 50%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그거 아직 포함이 안 됐지. 네, 당원 50%가 가기 때문에 김문수가 될 거예요. 당원 압도적이었어요. 오늘 여론조사에서. 네. 그 이제 제가 그 이번 국힘당 당내 경선 토론을 보면서 토론의 현장에서는 한동훈이 다 토론 이기는 것처럼 다 보이잖아요. 말싸움에서는 이겨요. 그런데 오늘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과 홍준표, 김문수의 순위가 거의 바뀌지 않아요. 한동훈이 16%, 그다음에 그 김문수 그다음에 홍준표가 이제 20% 넘어가는데 그 토론에서 이겼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 사람을 지지해 주는 거 아니라는 게 자, 1, 2, 3등 한번 맞춰 봅시다. 1등. 자, 제가 할게요. 1등 김문수, 네. 2등 홍준표, 3등 한동훈, 네. 뭐 4등은 그냥 정해져 있어요. 고정표로. 컷오프. 안철수. 저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뭐 1등 홍준표, 2등 김문수, 3등 한동훈, 4등 컷오프. 네,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뭐 쟤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목표는 메달리스트가 되는 거지. 우승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다.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TV 토론에 한번 나와가지고 말장난하다가 저질 개그 콘서트, 카바레에서 옛날 아주 재미없는 저질 개그를 하던 그러한 그 추억들을 한번 되살려주는 수준. 뭐 이 정도가 맞아. 그 최대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 재밌게 봤다는 거예요. 뭐 질이 높다 낮다 이런 걸 보다도 그냥 저게 정치다 싶은 그 정치 혐오만 생기는. 지금 이게 오늘 나온 여론조사인데 네. 핑크색이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이에요. 지금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가 거의 비슷하다고 해도 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가면 역선택 방지 때문에 김문수가 압도적이면 현실적으로는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긴 네, 한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안철수 꼴등이 거의 확실시되고요. 우리는 꼴찌. 한동훈이 3위 정도 할 것 같고요. 네. 홍준표가 2등 정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느끼는 건데. 저하고 근데 예측이 같네요. 저하고. 근데 그것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덕수랑 단일화 한대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참. 근데 한덕수하고 김문수하고 단일화하면 누가 이길까요? 한덕수하고 김문수하고요. 내가 봤을 때는 한덕수 이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이.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군요. 저는 김문수를 지지합니다. 근데 한덕수가 거기서 떨어지면 재밌겠는데요. 정청래의 발언을 지지합니다. 네? 정청래의 발언을 지지한다고.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꿔? 아니 만약에 한덕수하고 김문수하고 붙으면 김문수가 이긴다고. 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대통령 김문수가 안 된다며 홍준표가 된다며. 말고 그렇게 붙으면 빨리 이거부터. 내가 이거부터 정확한 게 정정을 해. 1번 홍준표, 2번 김문수, 3번 홍준표 1등 안 한동훈이라고 된다니까. 하고. 그럼 나는 그러면 정정을 해 빨리. 사람을 바꿀게. 기회를 줄 테니까. 홍준표하고 한덕수하고 그 붙으면 어떻게 되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정청래한테는 그렇게 물어보고 양무수한테는 한덕수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다. 홍준표가 이겨요. 예. 왜? 한덕수가 대통령직이라는 그 완장을 벗는 순간 일주일 뒤에 반토막 난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완장을 차고 있기 때문에 비겁하다, 기회주의자다, 그다음에 내란 동조 세력이다, 내란 주체 세력이다라는 것들을 참고 있어. 그런데 딱 놓는 순간에 한덕수가 지난 12.3 이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내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자격이 없죠. 그리고 위헌 정당이에요. 네. 해체해야 됩니다. 근데 뭐 지금 시대 정신이 내란 정식 정권 교체 민주정부 수립이잖아요. 그게 대상이야.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낼 자격이 없다. 예. 대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그나마 다음 지방선거나 총선에 좀 말할 거리라도 있다. 맞다. 근데 한동훈 자기가 뭐 내란 계엄을 저지했다고 그러니까 그건 또 홍준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니네 몇 표 열 몇 표 없었어도 국민의힘으로 다 했거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그런 건 또 홍준표가 말을 잘하더라고.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저번 3년 전에 홍준표하고 윤석열하고 경선에서 이렇게 1, 2등 다툴 때 홍준표가 올라가는 게 유리하다고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윤석열이는 정치에 임하는 지 얼마 안 돼서 기세가 살아있는 상태였거든요. 거기서 홍준표가 올라갔다면 이재명 후보가 저는 이겼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들의 줄기에서 뭔가 이렇게 세게 바람이 부는 후보가 되면 위험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 한덕수가 그나마 한 1, 2%라도 새로운 후보인 건 맞거든요. 한덕수가 올라가면 저쪽에 시너지가 조금 더 나고 한덕수가 아닌 김문수나 홍준표가 되면 시너지는 좀 덜 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 자체가 윤석열이처럼 막 파괴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 윤석열 국정 파탄과 내란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런 사람은 본보기로 저는 떨어져 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웃긴 김문수가 올라와주면 저는 금상첨화. 근데 이제 김문수가 올라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게요. 정강훈이나 그 손현보류들이 끌고 있는 그 극우 집단들이 100만이 안 돼요. 50만도 안 돼요. 최대치 저는 30만이라고 봐요. 최대치. 그런데 그들이 국힘당 당원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정강훈당 당원이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윤석열 쪽에서 찐윤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강력하게 한덕수를 옹호하고 옹립한다 한들 그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대중적 영향력이나 당원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지속적인 인지도와 어쩌다가 한 번씩 그 이 시원한 목소리를 내주는 홍준표가 훨씬 낫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이 받을 거다라는 게 이제 저의 이제 기본적인 분석이고 뭐 정청래 최고 입장에서는 뭐 그 딱히 논리적으로는 반박할 게 없을 거라고 봐요. 아니 그 반박하든 안 하든 간에 관계없이 다음 주 보세요. 김문수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이렇게 감으로 하는 것은 지도자급 사선 이상들 초선들은 아주 디테일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치밀하게 분석하는 분석력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걸 뛰어넘는 게 대체로 감이에요. 몸이 기억하는 초선이 져요. 초선이 그러니까. 져요. 그런데 근데 형님은 내가 봤을 때 오늘 언행이 3선 정도 보여. 초선으로 안 보여. 아무도 초선으로 안 봐. 근데 정청래 의원께서 초선으로 봅니다. 본회의장에서 문서가 담배 피러 가자. 아, 근데 진짜. 야,
자, 이렇게 방송을 한 서너 번만 하면요 대선 끝나 있어요. 그렇지. 시간 얼마 안 아, 남았어요. 그렇겠네. 지금 며칠 전이죠? 지금 6월 3일이니까. 30며칠 남았어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야, 정말 세월이 유수와 같고 화살 같다더니 지금 민주당은 아니 유수는 천천히 그 흘러가고 하상 핑하고 흘러가는데 어떻게 그게 동급으로 지금 비유가 돼요? 아니, 내 말이 청산 유수란 말이요. 청살 유수.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대선을 크게 떠들썩하게 안 키우고 슬림하게 가면서 상황 관리하는 쪽으로 가는 느낌이 있고 조직을 많이 안 만들고 당신들 지역구나 좀 신경 써줘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선대위도 저도 이렇게 제안했는데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을 책임지고 그리고 선대위도 지역 담당 선대위원장 이런 식으로 꾸리자. 근데 그렇게 이런 건 있더라고요. 그 예전 3년 전 이재명 후보일 때는 소위 비명이었던 국회의원들이 유세차 한 번 안 돌리는 상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선거 운동이라고 하는 게 명함 뿌리고 악수하고 선거 유세차를 돌리는 게 나를 찍어줄 사람을 투표장에 오게 만드는 행위예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근데 이 지역에 딱 갔더니 막 유세차가 막 돌아다니고 막 민주당 선거 로고송이 막 울리고 현수막 막 붙어 있고 하면은 아무래도 투표장에 내가 이재명 후보를 좀이라도 지지하는 사람은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이번에는 아마 당원 주권이 실현돼 가지고 지역구에서 선거운동 열심히 안 하는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들이 엄청 혼날 거예요. 그럼요. 다 감시할 거예요. 아 우리 동네는 지금 유세차 안 돌아다닌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세차 휘발유 사용량 조사하자고 그랬어요. 박영원입니까? 드럼통에 채워요? 아니 제가 실제로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그 휘발유 그 사용량 그 체크해 보면 되는데 이제 시의원 구의원들이 타고 다닐 수 있잖아. 그 국회의원이 다니는 것은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대부분 이제 유세차는 유세차를 빌려주면서 그 운전 기사까지 보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산에서 유세차가 도는데 저 수원이나 시흥이나 화성에 사시는 분이 그 오십니다. 그러면 출퇴근 시간 합하면 그냥 저 인천에 사시는 분이 유세차를 끌고 왔다가 하면 확실하게 기름값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두 분 지역구에는 다 준비돼 있어요? 정말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현재까지 나왔던 이재명 대표의 그 대선 공약과 그걸 분석하면서 안산 시갑의 그 민원들 그다음에 수건 사업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 그 연결시켜서 뽑아서 그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시작하면 중앙당에서 날라오는 여러 가지 그 선거 구호도 쓰겠지만 우리는 또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안산 시갑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그러한 그 내용들도 그 이제는 그 플랜카드가 보통 16자잖아요. 그런데 32자나 40자까지 그 작은 글씨로 동네마다 촘촘하게 이 올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당에서 각 지역구별로 지역 공약 제출하라고 그래서 우리 마포는 3개 그 정도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제출했습니다. 저는 2주 전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험지나 이런데 지원 유세 많이 가셨거든요. 호남 한 달 살이 저는 지원은 일단 호남을 해놨어요. 또 이제 호남이 뭐 지지율이 높은데 왜 호남 지원했냐? 더 끌어올려야지. 예, 저 그렇습니다. 83%, 84%이 정도 지난번에 나왔는데 90%를 넘겨야 된다. 그래서 물이 많은 곳에 샘을 더 깊이 파야 된다. 그래서 면단이 논두렁 밭두렁까지 가야 된다. 후보가 못 가지 않냐? 그러면 그걸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제안은 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셀럽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나 인기 폭발이잖아요. 되게 도움돼요. 네. 그러면 양문석 지역구도 한번 오시라고 하세요. 그 정청래가 태양이면 이제 양문석은 반딧불이 동물이잖아요. 반딧불이는 벌레예요. 지난번에 정청래 지도자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개념 정리를 해주신데 저는 모레 저녁에 상주농협 경북 상주농협에서 상주문경지역위원회에
필성 결의대 이제 특강을 갑니다. 그래서 그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면 어디라도 간다. 그런데 근데 그쪽에서 반딧불이가 그 무슨 뭐 그 큰 역할을 하겠냐. 태양 같은 지도자급들이 그 지원비한 민주당에서 반딧불이 심지어 벌레 취급받고 있는 반딧불이가 무슨 역할을 본인이 하겠냐. 그렇게 비교를 해놓고 그 되게 좀 뒤끝이 저는 거기 문경이 있잖아요. 예. 아 근데 나한테 예. 그 한다고 축하 동영상을 보내달라는데 양문석이 간다고 그러더라고. 아, 근데 그러니까 할 내가 필요 알고 있어. 없잖아. 기분 나빴어? 네. 아니 기분 거기서 나쁜 게 원래 아니라. 정청래 저 법사위원장을 신청을 했는데 못 간다고 하니까 내 따라 양문석 가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그거 있지. 많이 있을 수 있지 지금. 양문석을 부르겠냐고. 폴란드 부르겠냐? 태양도 있는데. 갑시다. 아이고 가야지. 아 근데 반딧불이가 언제부터 벌레가 됐대? 반딧불이 자체가 벌레예요. 왜 그걸 갖다가 나한테 전화를 안 해줘? 벌레로 바뀐 걸. 그만. 이해가 안 되네. 아 유머인데 재미 드럽게 하나도 없어. 이혜정님 계속 믿어주세요. 언론도 검찰도 아직 깨끗하지 못한 거 아시죠? 제발 당선 후라도 계속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계속 믿어달라는 이야기고요. 자 쌀순이님 유능한 정청래 위원장님 늘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양문석 이야기는 없네요. 아니, 댓글에 반딧불이 벌레가 뭘 뭐 오늘도 정청래 승 이렇게 누가 댓글 썼네. 아까 누가 댓글 양수 얻은 맞는 역할이냐? 아니 근데 본인이 그렇게 약간 피의자 코스프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그럼 반딧불이 벌레가 대한민국 지도자급하고 앉아서 토론만 하는 것만 해도 오감다고 생각해야지. 자 앞으로 방송 4번만 더 합시다. 시대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윤석열 내란 4개월 동안 이런 방송 못했거든요. 정청래 위원장은 아예 방송 출연도 안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재명 대표를 역사적인 후보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유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이 풀려나 있는 건 되게 유감이지만 이런 좋은 그림 만들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중에 저는 양문석 의원이나 더 크게는 정청래 위원장의 노력들이 숨은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중을 똑같이 그냥 볼 수는 없잖아. 그냥 진짜. 똑같은 패널인데 그 뭐 굳이 양문석 걸 꺼내내지 말든가 그러면 정청래만 띄워주든가. 아니 비교하지 마. 4대1 정도 돼. 벌레하고 태양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 근데 벌레를 한자라면 충이야. 벌레충. 여러분 30초씩만 마무리 발언할 기회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정청래가 개발한 정청래 학설 대통령이 될 자격. 첫째, 시대 정신이 있는가? 지금의 시대 정신은 내란 종식 정권 교체 민주정부 수립. 이재명 후보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신만의 신화 서사가 있는가? 이재명 책에 보면 소년공으로부터 검정고시 그리고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견디고 오늘에 이르렀던 이재명만의 서사가 있죠. 자격이 됩니다. 내세울 만한 정치적 업적이 있는가? 뭐 수많은 무상 시리즈, 계곡정리 등 실사구시적인 그런 내세울 만한 정치적 업적이 충분히 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지하는 팬덤이 있는가? 그건 두 말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랑 집권할 것인가? 라인업은 형성되어 있는가? 보시다시피 이재명은 역대 민주당의 최강의 대선 후보로서 민주당의 자원과 그리고 외부의 테크노클라트들을 충분히 잘 조합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어갈 그런 자격이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될 자격 5가지, 시대정신, 정치적 업적, 그리고 팬덤, 라인업, 자신만의 서사, 이 부분에 만족스러운 후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 함께 가자. 감사합니다. 네. 예,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우리는 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까지 그 엄청나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디뎌야 대통령이 배출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진짜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저들은 그냥 썩 지나가다가 재수 좋게 대통령도 되고 그리고 그 실력들이 다 드러나면서 탄핵되고 구속되는데 왜 민주당 대통령을 배출할 때마다 이렇게 이재명 지지하기가 너무 힘들다, 민주당 지지하기가 너무 힘들다
라고 하고 매일같이 가슴 졸이고 또 앞으로 한 달 정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에 떨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작에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운영하는 대한민국은 이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그런 시련과 고난의 역경들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덜하면서 좀 더 많이 준비되고 좀 더 많이 사람들로부터 지지받는 그러한 그 정치 문화를 확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이재명이 운영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